안녕하세요. 바디워커 이성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치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지금 사진과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했던 회원님 상대로 매트 위에서 맨몸이나 폼롤러를 이용해서 해줄 동작 뭐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평소에 뭐 다리 저림도 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팔 저림도 심하시고 다리 저림 심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자주 아프시고 그런 부분에서 뭐가 어떤 솔루션이 가능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디스크에 대한 운동법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뭐 영상을 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해 드리면 좋을까를 생각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스트레칭을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뭐 앉아서 누워서 서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좀 다양하게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는 동작도 계시고 뭐 모르는 동작도 계실 거고 그래서 아는 동작 있으시면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척수 손상이랑 척추 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척추 손상은 간단하게 뼈체에 대한 손상이고요. 척수 손상은 이런 신경과 같이 손상된 현상을 척수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손상과 척수 손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마비 증상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완전 척수 손상, 완전 척수 손상이 있는데 불완전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손끝에 혹은 발끝에 감각이 남아 있는 상태를 불완전 척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재활적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재활적인 부분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 척수 손상 그래서 뭐 하반신 마비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원래대로의 생활로 돌아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척추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척추에 손상이 있었을 때 엑스레이 먼저냐 MRI 먼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본 후에 척추 손상이 어떤 형태로 뭐 압박골절이냐 분쇄골절이냐 혹은 뭐 횡단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부상 그런 형태로 봐서 조금 심한 골절이나 혹은 심한 손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MRI로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사실은 그렇게 엑스레이로 봤을 때 그런 심한 손상이 있으면 굳이 MRI까지 진행을 안 하셔도 예후나 징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엑스레이보다는 MRI 쪽이 좀 더 비용이 높으니까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셔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척추뼈고 뭐 그림과 같이 여기 앞에 맨 위 왼쪽 위쪽 그림에 척추 손상과 척수 손상이라고 되어 있죠. 신경이 손상되느냐 혹은 이런 뼈가 손상되느냐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별로 이제 어디가 다쳤을 때, 뭐 경추 몇 번이 다쳤을 때는 어디로 마비가 되고, 또 경추 몇 번이 다쳤을 때는 어디로 마비가 되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선생님들 제일 물어보시는 게, 내가 허리 쪽이 아픈데 다리가 저려요. 혹은 목이 아픈데 손이 저려요. 혹은 뭐 뭐 뻐근한데 저림 증상이 좀 더 심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디스크가 어디를 압박했을 때 몇 번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방사통이에요. 방사통이라고 하면 저림 증상 그러니까 불편한 곳을 기점으로 신경을 통해서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는 참고용으로 이쪽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방사통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사진 있죠, 사진. 이 사진이 방사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방사통에 대한 부분은 한번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깨가 이제 쑤시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비컬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압박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이 두 개가 저려요. 저리고 아파요. 그러면 뭐 서비컬 5에서 7번 디스크에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그런 방사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퇴행성 디스크와 그 디스크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퇴행성 디스크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디스크 자체가 퇴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되면서 추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력도 빠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척추나 그런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영양분의 공급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추체 자체가 약간 골밀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퇴화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디스크에 대한 변화도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육체에 대한 피로 혹은 나이, 그다음에 여러 호르몬적인 영향, 그다음에 수분 함유량, 뭐 그다음에 운동 부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하고 있거나 과도한 운동 혹은 너무 운동을 안 하시거나 그러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스트 자체가 벌징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거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고, 그다음에 제일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나 MRI 판독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디스크 있는 분들은 사실 내 자신이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려요. 그러면 그냥 일반 센터 혹은 이런 뭐 필라테스, 뭐 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PT샵 이런 데에 가셔서 저 있는 것 같아요, 절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추후에 그런 진단 소견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시는 게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자체가 퇴행적인 변화, 아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퇴행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라든지 추체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 보시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크는 사실 뭐 디스크다 라고 말하면은 보통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초기예요, 초기. 그래서 벌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형태,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형태를 벌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는 크게 첫 번째가 벌징, 두 번째가 프로트루전,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마지막 스퀘스트레이션이라고, 마지막에는 탈출해서 신경끼리 눌러붙어서 그 다음에 그게 섬유화된 형태를 마지막 형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디스크가 있으면 이게 돌출되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출돼요. 그 다음에 탈출을 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게 터진 그 수액이 신경과 눌러붙어서 그 다음에 그게 섬유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운동으로 100% 이렇게 좋아지고 개선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디스크가 탈출하고 돌출한 부분을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근육들과 그 주변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함으로써 불편함을 다운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100% 치료가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수술을 하시거나 시술을 하셔서 신경과 그 수액 자체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끔 시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차후에
이제 조금 더 컨디션 회복하고 움직임 좋아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는 사진 자체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거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뭐 상태 악화에 따라서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오고 뭐 돌출되고 터지고 붓고 이런 형태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테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통이 있느냐 없느냐, 저림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테스트인데, 그냥 누워서 다리 한번 당겨 보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다리 한쪽 든 상태에서 허리 숙여 보시고, 그 다음에 뒤꿈치로 걸어 보시고 앞꿈치로 걸어 보시고, 이런 테스트들을 해봤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냥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벌징 테스트라고 해요. 지금 사진 나오시죠? 이거는 벌징 테스트인데, 이 벌징 테스트는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절인지 안 절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벌징 테스트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튀어나온 쪽 있죠. 튀어나온 쪽을 위로 바라보게 놓으신 상태에서 그쪽 끝쪽에 이제 베개나 쿠션 쪽을 이렇게 받치시면 조금 더 불편함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대입해 봄으로써 이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운동들, 그런들은 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나 그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스트레칭 한 가지의 뭐 타겟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칭, 저런 방법으로 스트레칭,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일 처음에는 코어 호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근육군들을 모두 자극시키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리시고, 자, 숨을 마시시면서 이제 복부가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70% 정도 빼시고 배꼽 당기시고, 그 다음에 오줌 천주님, 항문주의 힘까지 같이 주시면서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도 돼요.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시고, 이거는 뭐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요가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 테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호흡으로 조금 코어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 가볍게 이제 허리 쪽에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누우셔서요, 사진과 같이 그냥 양쪽으로 양 무릎을 가볍게 껴안으시면 돼요. 껴안으신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 2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로 한 4번, 5번 정도 실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추부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요추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이 뒤쪽 근육, 슬궤근이라고 하는 햄스트링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과 나오는 것 같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밴드나 혹은 수건으로 발끝에 거신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주의하실 사항은 반대쪽 다리가 뜨거나 혹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걸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4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드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갈 수 있는 만큼만 숙여주시면 되세요. 대신 이런 모든 스트레칭 동작을 하실 때 허리 불편함이 증가한다, 그럼 바로 스탑. 그 전까지 단계까지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누워서 하는 4자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90도로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그 90도로 있는 다리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그 90도로 구부린 다리 있죠? 그쪽 다리를 가볍게 내 몸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초 정도 해주시고요. 3, 4번 반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매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아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인데,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고관절에 불편함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 앞쪽으로 뻗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반다리 모양으로 두신 후에 그 다음에 가볍게 척추를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세트 이상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관절의 변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아서는 이렇게 지금 사진과 같이 의자에 앉으셔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대신 허리는 바로 세워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얹으시고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고 가볍게 몸쪽으로 그 무릎을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 되는데 이렇게 당기신 상태에서 한 15초 정도 유지, 또 4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허리 쪽 스트레칭이에요. 그 요방근 스트레칭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앉아서 먼저 하시고요. 왜냐면 그냥 매트에 뒤에 받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시게 될 경우에는 척추를 바로 세우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그들이 짧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의자에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먼저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매트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한쪽 다리 올린 데에 반대쪽 손 있죠? 반대쪽 손을 올린 쪽 무릎을 잡으시고 이 손은 띄어지면 안 돼요. 잡으신 상태에서 한쪽 남은 손을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옆으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요거 하실 때 몸통에 회전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허리에 불편함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바로 멈추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천천히 요거는 12초, 15초 정도 하셔서 한 4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동일하게 한쪽 손을 이제 한쪽 그 무릎은 구부리시고 한쪽 다리는 피신 상태에서 구부린 쪽 구부린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그 무릎을 잡으신 후 옆으로 넘어가시는 방법. 이렇게 한 10초에서 15초 사이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이 스트레칭과 호흡법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누울 수 없죠. 그러면 눕지 못하는 상황, 혹은 집에 있을 때 누워서 하는 상황, 혹은 내가 이 동작을 했는데 불편해. 그래서 다른 동작을 똑같은 타겟으로 대입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하나의 타겟을 스트레칭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의 동작들을 알려드린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맞는 상황에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씀하시는 디스크적인 케어라는 부분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만성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호흡법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강화 운동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혹은 내 자신도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디워커 이성민이었습니다.